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맛있는 점심 식사처럼 든든하게 수익을 가져다줄 원펀치 주식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과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죠.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강력한 공략주 오늘도 확인을 해볼 거니까요. 오늘 방송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공략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로 실적 발표도 좀 많고 또 매일매일 공약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부터 해드릴 건데요. 이 하단에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방송 이후에도 업데이트되는 공약과 또 시장의 일정들, 또 공약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차트에 대한 교육까지 여러분께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저희가 드리는 무료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는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간밤에는 또 중국과 조만간 긍정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내용을 시사했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또 머스크가 5월에는 도지코인에 대한 힘을 조금 풀고 자리를 되찾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좀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1%가 넘는 상승으로 현재 2,5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720포인트 초반에서 1% 가까이 넘는 상승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급을 보면은 여전히 좀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쉽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벌써 9거래일째,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4거래일째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개인과 이 기관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또 중국 관세를 상당히 내리겠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을 해임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증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발언들을 했었죠. 우리 시장도 반도체 투톱, 우선 삼성전자가 1%대, 또 SK하이닉스 3%가 넘는 상승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조금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쉬어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10위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간밤에 머스크의 소식에 에코프로 형제가 2, 3%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쪽도 2차 전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페트론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이 상승 섹터 확인해 볼까요? 낙태 피임 섹터에서 GL팜텍이 안구건조증 신약 3상 결과 발표에 또 상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늘은 좀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이 강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예비 후보의 정책 공약에 전기차, 수소차가 거론이 되면서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흐름이 좋고요. 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쪽까지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종목들 바라봐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펀치 주식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좀 좋은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좀 좋은 쪽으로 이슈가 좀 붙고 있고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이랑 이제 무역 약간의 그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끝무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될까요, 그게? 마치 네. 저질러 놓은 것을 수습하려는 그런 그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뭔가 증시가 안 좋아지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조금 수습하기 위한 전략으로 트럼프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뽑았어요? 베센트 누가 뽑았어요? 트럼프가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우리 증시 말이라도 해서 좀 어떻게 좀 부양시켜보자.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일단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브리핑을 좀 해주셨으니까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제가 방송에서 안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그 정도로 계속 언급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무슨 말만 하면 관련주들이 이제 찍는 빵빵빵빵. 만큼 그렇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13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에서 13종목, 코스피까지 포함하면 15개 종목 이상이 상한가가 나왔죠. 일단은 어쨌든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냐? 이분의 입. 네. 여기서 나오는 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오늘 코스피 몇이라고 말씀하셨죠? 2,520포인트. 네, 그렇죠. 움직이고 2,500포인트 이제 갓 올라왔어요. 두 배가 넘는. 두 배가 올라간대요. 될 것 같나요? 근데 지난 네. AI 100조 원 투자처럼 네. 뭔가 정책들이 좀 방향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처럼 국내 투자자들이든 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업들, 주식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PBR이 높고 고평가되어 있거나 꼭 굳이 이 증권 시장에 필요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빨리 상장 폐지시키고 괜찮은 종목들을 상장을 시키면서 뭔가 시장을 견인해서 빨리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투자 자금들이 몰려서 주가를 좀 급등할 수 있게끔. 솔직히 우리 10년 전에 한국전력의 주가랑 삼성전자의 주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지금 네. 가격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음. 근데 미국은 어때요? 10년 전에 있던 주식이 몇 배, 수십 배 이상은 올랐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뭐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올라간 종목이 많아요. 미국은. 그만큼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주식으로도. 근데 우리나라는 꼭 상장한 종목들이 꼭 뭐 거기서 뭐 쪼개기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막 육두문자 나올 정도로 좀 화가 날 정도로 기업 운영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일에 네. 이 정책 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이 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결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 네. 건전성을 강화한다. 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과연 이 투명성이라는 키워드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돌아오면 2배 가까운 이 지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만 들어온다고 해서 뭐 2배까지 갈 수는 없죠. 물론 외국인이 뭐 8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하다가 하루 반짝 잠깐 매수해주고 그리고 10거래일 연속으로 또 매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좀 부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매도를 중단했던 것을 해제하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했지만,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기대는 뭐예요? 외국인들을 되려 더 도망가는 약간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약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강단 있게 결정을 하고 뭔가 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번 이제 윤 정권 때 있었을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있었지만 뭐 PBR 뭐 1배 미만은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은행주, 뭐 증권주, 보험주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증시 부양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해외에 있던 글로벌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예전에 우리 동학개미 운동 때 어땠어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콕콕 찔르면서 투자해? 라고 물어보면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 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자, 빨리 좀 볼게요. 자, 이재명 또 예비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석탄 발전 폐쇄. 뭐 요거는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탈플라스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최근에 이제 우리
뭐 플라스틱 빨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 뭐 사용 안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사용된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죠, 정책이. 네. 그런 정책들이 이제 바로 다시 잡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나요? 일단은 가장 먼저 뭐 탄소 배출 관련돼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온실가스 가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뭐 갔어요? 어제 뭐 네. 종이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렇게 글씨를 옆으로 써서 대각선이거든요. 자, 이해를 했어요. 태양광도 강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가고요.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또 우리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죠. 특히나 지금 풍력 관련돼서도 오늘 공략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러한 재료들이 풍부한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싶네요. 이게 현실이 네. 되려면 대체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렇죠. 에너지 쪽으로 그렇죠. 많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좀 어느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단 안에서도? 지금은 태양광이죠. 태양광은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이랑 뭐 저기 어디죠? 뭐 지금 동남아 쪽 물건들 저가형 물건들 싹 다 관세 때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하나솔루션이 대장 종목이 되겠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쨌든 대선 공약에 관련돼서 재료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이것도 쏟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미리 좀 예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대선 공약 키워드 요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방송 이후에 이제 영상, 제가 교육 영상을 좀 만들어서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나운서님? 지금 시장이 네. 뭐 이야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지금 우르르르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 언급이 될 때마다 짧게 따라다니는 게 맞을지 네.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 좀 어떤 쪽으로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지 일단은 생각하세요? 업종을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AI라고 하면은 당장 꺼질 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겠다. 또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또 뭐 그런 기대감도 있겠다. 방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점점 쌓이고 실적도 있는 상황에 수주도 있고요. 자, 이러면은 좀 이런 건 좀 장기로 접근해도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STO나 뭐 STO 뭐 약간 토큰 증권 이쪽은 뭐예요? 단기적이에요. 네. 굉장히 좀 불확실성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단기적.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응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입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K컬처, 콘텐츠 쪽 보시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요거는 뭐 자산도 많이 투자하고 국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K컬처 관련돼서는 K컬처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K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관련 쪽.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똑같이 AI처럼 같이 대응하셔도 된다. 그런데 힘은 AI가 더 강하다라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또 행정수도 이전 관련돼서 있어요. 네.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거에 따른 이 또 관련주, 그 또 세종시 안에 있는 뭐 상장된 종목들이 또 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왜 오르는 거예요? 모르시죠? 왜 오르는 예, 건데요? 이유가 없어요. 아. 그냥 세종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그냥 테마주로 이렇게 테마로. 상승하는 거고, 네. 뭐 생정수도가 옮겨가는데 왜 거기에서 생산은,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회사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지인 관련주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고요. 만약 행정시로 유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주택들이 좀 많이 공급이 될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진입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건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올라간다? 요건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단기로 대응하시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우리 요거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둘만 만나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요거 수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특수건설 제가 왜 사라고 했죠?
특수건설 지하 그죠? 요즘 그쵸? 싱크홀이 그쵸? 이슈가 조금 계속 어제도 네. 있었습니다. 네. 어제 종로구 쪽에서 1m의 싱크홀이 그쵸, 그쵸.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은 싱크홀 관련돼서도 있고 철도 지하화, 그러니까 뭐 도로를 지하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도로가 너무 혼잡하고 너무 많이 막혀요. 네. 저도 여기 방송국 올 때 긴 도로를 타고 지하로 타고 오거든요. 너무 잘 뚫렸어요. 너무 좋아요. 그 앞에 지나올 때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았는데 거기 그나마 거기 타고 오니까 좀 빨리 올 수가 있었다는 어디 거. 쪽에서 오시는 거죠?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네. 신월여의 지하차로라고 하죠. 거기 너무 잘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지하차로 관련된 종목으로 특수건설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국비를 자꾸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지방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지방 단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특수건설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특수건설 말고 다른 또 종목 제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안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 종목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공략 영상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어디서요? 자, 여기 QR코드 통해서 네. 입장하시면 제 특수건설 후발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같이 공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깨알 홍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제가 이거는 왜 매수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무비자 입국 허가 그리고 그렇죠. 또 최근에도 기사가 네. 나왔는데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네.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네.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내용 그리고 정리가? 또 오. 하반기에 이 네. 전국으로 이 입국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네네. 일단 제주도에 조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제주도로는 무비자로 입국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을 추가로 더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진입한 시점에서부터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지지받고 그대로 반등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12%밖에 못 먹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디까지로 지금 대충 생각하고 계신 거죠?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 상단 고점까지는 추가 상승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퀘스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디어유 이것도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네. 아주 당황하셨어요. SM과도 자,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한한령 롯데 해제. 관광개발 차트랑 디어유 차트랑 지금 차트가 잘못됐죠? 네, 일단은 디어유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엔터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기대감이 있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연예인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전에 있었던 그 고점 구간이 있으면 전 고점 구간, 고점 구간, 최고점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또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네. 소프트 파워, 이 네. 빅5 공약에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받겠죠. 300조 원 어쨌든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K컬처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엔터 쪽도 강화를 할 거고요. 그 엔터 쪽이 강화가 되면서 콘텐츠 쪽으로 바로 영향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플루언서가 하냐 안 하냐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ICTK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양자부안칩 대량 생산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매주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던 종목이 이만큼 같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ICTK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닥 자리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재료가 부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은 그때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재료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양자 쪽으로 최근에도 뭐 SKT에서 뭐 네, 해킹돼 통신 있다. 3사에서 그렇죠. 보안을 더 강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LG U+와 손을 네. 잡고 있는 그렇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SKT에서
해킹 당했어요. 서버가 해킹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양자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보안 관련돼서는 이제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안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 이렇게. 중에서도 네. 원래 좀 이 양자 보안칩이라고 하면 엑스게이트 이쪽이 좀 대장주로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쵸? 네. 혹시 대장주가 이제 바뀐 건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엑스게이트나 뭐 KCS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양자 쪽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 라는 걸로 이렇게 관련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엑스게이트 차트인가요? 네, 엑스게이트 차트인데 자, 요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급등할 때 있죠. 최근에 가장 급등했을 때 12월 달에 제가 12월 초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려가지고 140% 넘게 수익을 냈죠. 네. 일단은 왜냐하면 CES 행사를 미리 좀 선침해했던 일정 네. 매매에 완전 대성공을 했던 자리입니다. 자, 그만큼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일단 ICTK가 상대적으로 가장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종목 브리핑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부터요?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말부터예요. 자, 유한양행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4년도부터 제가 한 7주 연속 가지고 왔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7주 연속 계속 방송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자, ABL 바이오 이 종목은 다른 종목 다 갔는데 얘만 안 갔다. 너무 서운하다. 이 기술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파이프라인도 좋고 이번에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왜 못 가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공략해드린 자리에서 100%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ABL 바이오는 지난주부터 수익 실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라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항상 고점인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네. 여기까지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ABL 바이오 지난 1월에 공략을 해서 현재까지 123% 2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고요. 또 오리엔탈 전공, 클리오 디어유, 또 롯데 관광개발 등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또 요즘 정책 분위기상 구체적으로 이야기 더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봤던 이러한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공략했던 종목들 추가적으로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더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는 뭐가 좋다, 어떤 섹터를 대응해야 된다, 어떤 테마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리하실 시간이 없겠죠.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지금 열심히 식사하시고 또 1시쯤 돼서 또 업무를 복귀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잠깐씩 시간 내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영상 보실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다시 한번 영상 드릴 거고, 그다음에 종목 차트 교육이 있는데요. 차트 교육은 뭐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무료 교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월요일 밤에도 방송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 짚어주셨던 이 태양광 관련 종목 신성 ENG가 이 방송 월요일 방송 바로 다음 날에 또 2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팍스통신망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요. 요즘 너무 좀 빠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저희와 꼭 소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 나는 24시간 시황만 본다 그러신 분들 아니시라면 저희 전문가님 도움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대응해 드리면서 또 얼마나 자세하게 차트 교육 드리고 있는지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드릴 건데요. 저희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차트 교육 드리고 있고 또 얼마나 발빠른 대응해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0분 동안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공략주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꼭 앞으로도 지금 방송 끝까지 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1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방송 들어오신 분들 혹은 놓치신 분들 위해서 저희 팍스통신망 남은 시간에도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꼭 확인하셔서 저희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뀌는 시장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장에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일정들 특히 공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 김원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야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 오늘 히든 종목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뭐 공략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브리핑해드리는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래스카 LNG와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자, 알래스카 LNG 뭐 관련해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재료가 이제 막 불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주에도 알래스카 LNG를 가지고 올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일정이 이번 주부터 있어요. 바로 목요일부터. 내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좋은 좀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알래스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일단은 우리 한국과 일본을 좀 많이 협력해달라, 많이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과 일본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지금 LNG 운반선 관련돼서 이게 9일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원유를 수출하거나 LNG를 수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최소 3주, 한 달 이상이 정체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래스카에서 바로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수출했을 때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사업을 참여하면서 우리 원유를 조금 더 많이 써달라. 우리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것들을 조금만 더 많이 수입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벌써 아시아권에서 중국, 일본, 네. 뭐 대만, 한국 뭐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그 미국에서 수출하는 원유 또는 가스 한 60%가 넘게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더 늘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이 3월 동안 아예 수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러시아권도 있고 뭐 중국이 수입 받을 때는 많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막 요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풀어야 될 게 많아요. 예, 그 뭐 철관부터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요건 제가 영상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한미 알래스카 LNG 본격 협상에 목전을 두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여기서 가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스 나오는 데에도 비용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 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쉽사리 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어쨌든 지금 뭐죠? 알래스카 사업 관련 정보가 없다. 현지에 가서 진짜 뭐 여기서 가스가 나오고 여기서 어떤 루트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우리는 이 가스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사업에 동참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는 돈을 3분의 1로 축소시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일본이랑 한국 너희가 이제 3분의 1씩 해서 총 투자 비용을 같이 나누자, 분담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네. 저희가 어떻게 또 기업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요? 일단은 자, 이 가스 관련돼서 나오면요. 우리 최근에 뭐가 있었죠? 대왕고래 고래 있었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결말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종이짝 됐어요. 그냥 날아갔어요. 네. 저는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패예요. 이거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였다고. 왜 몇천억씩 돈을 투자하냐.
될 법한 거에다가 투자해도 모자를 파네. 안 되는 거에다 이것도 돈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극적인데요. 너무 자극적.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저도 국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스나 정유 관련돼서 실패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협상을 하러 내일 뭐 갔다라고 하는데, 자, 다음 화면 보시면 24일 목요일 저녁 9시 미 현지에서 관세 협상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성과를 낼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부재인데 그렇죠. 장차관 국민이 뽑은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협상을 한다. 그것도 그냥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랑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한다? 성과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랑도 장차관들 모아놓고 이렇게 협상하는 자리에서 일본에 누가 등장했죠? 트럼프가 직접 그렇죠. 등장을 트럼프가 했죠. 이 전쟁 내가 끝내러 왔다 하면서 딱 발을 딱 딛잖아요. 그 트럼프가 뭘 할 생각이었냐면, 일본아 너희는 우리 밑이야. 우리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니들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고 나서 내가 판단할게. 이거예요. 어떻게 일본이 협상을 합니까? 그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죠. 우리는 더 불리할 것 같은데. 그죠? 거의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미국 미 해군력 강화 위해서 조선업을 협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입도 막 버벅버벅거리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방위비도 증액해야 되고 자동차 관세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도 얘기를 해야 되고 바이오도 얘기를 해야 되고 난리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한다? 큰 결과를 가지고 오기는 힘들 거다.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 관련된 종목을 좀 무겁고 대장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요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해서 막 떨어지는 그런 종목 아니니까 같이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 하나엔진이고요. 자, 우리 시간이 또 많이 없으니까 왜 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하나엔진을 말씀드리는 거는, 자, LNG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엔진이라든지 조선 쪽으로도 당연히 수주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만약에 이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조선업 협력을 시사할 것이다. 근데 중국 쪽에다가 조선업을 이렇게 요청하나요? 안 하죠? 우리에게 카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가장 주제이긴데. 기술력이 네. 좋은 우리나라와 협상을 한다는 건데 거기에 따른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엔진은 예전에 주가 급등했을 때 이미 벌써 제가 한 번 더 공략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걸 왜 다시 가지고 왔냐? 이 자리에서 공략했는데 왜 또 다시 가지고 왔냐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엔진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실 수 있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비공개 히든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고점에서부터 저점 구간까지 굉장히 좀 낙폭을 좀 많이 보였고, 특히나 이렇게 갭이 나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왕고래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던 것,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네. 내일 당장 이 협상 테이블에서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회의 과정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24시간 좀 이 밤 늦은 시간이라서 좀 보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대신 해주실 수 없는가? 일단 저희가 또 이제 저녁에 또 시장을 또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원펀치에 나오셨던 분이죠. 전영호 전문가가 저녁에 미증시를 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분석을 해주실 거고요.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알래스카 LNG에서 협상을 하는 시간이 내일 24일 목요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관세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뭐 지금 거기 가가지고 뭘 하냐? 관세 좀 내려주세요 얘기를 할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할래?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원유 또 추가 수입할래? 뭐 이런 카드들을 내밀었을 때 그래 알겠어. 그럼 자동차 관세 유예해줄게.
반도체 관세 유예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네. 그러면 알래스카 관련된 사업은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알래스카에 가서 가스관이 어떻게 있는지 뭐 하는지 확인만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협상을 하겠죠. 오케이,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해봐라. 이렇게 하면 얘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하니까 네. 또 이쪽에서 잘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차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이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차트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정말로 아까 누구 뭐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트럼프의 입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하나엔진 같은 뭐 이런 비공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대장이 될 수 있는 무겁고 안전하게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공략주 보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우선 내일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백악관 재무부 청사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트럼프 협상 특성상 한 테이블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관세를 두고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줄이고 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에는 나오게 될 텐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또 LNG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는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좀 강한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한화엔진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공략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팍스통신망 통해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시고 또 설명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 정치 공략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뭐 많이 좀 공략을 하고 있어요. 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탄소 배출 관련된 거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리고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돼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뭐 정말 많아요. 뭐 탈플라스틱 뭐 관련된 거 이런 얘기도 정말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저는 이 공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꼽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부동산이고 증시를 가장 좀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또 부동산이거든요. 또 이 주제로 표가 많이 갈리기도 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수도권을 강화하느냐 또는 다른 또 지방권을 좀 강화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표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요. 네. 지금은 뭐죠? 충청권을 많이 공략했죠. 예, 아무래도 충청권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남부권은 조금 틀리고 북부권은 완전 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을 확실히 좀 잡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집값이 그래도 뭐 싸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가 싸다라는 거지? 사실 잡는 것의 기준도 좀 그렇죠. 왜 뭘로 잡는 네. 건데요? 왜 싸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이렇게 샀는데 갑자기 뭐 한 8천, 9천만 원 떨어지면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부동산 집값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집을 사신 분들은 좀 불안하시죠? 이제 네. 수도권 쪽 집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주택을 이렇게 뭐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뭐 10만 가구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야 하는 입장과 또 그쵸. 올라야 하는 입장이 항상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르기 아파트 때문에. 막 이런 거 매매 안 하고 네. 시골 가서 땅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 솔직히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땅 투자해가지고 뭐 건물 들어서고 하는 사람들 돈 엄청 벌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죠. 예. 자, 일단은 자 그렇고 네. 자 부동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하는데 자 어쨌든 이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의원들이 지금 후보자들로 등록이 돼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 결국에는 재개발이고 재건축으로 한다고 하면 건설주도 오를 거고 인테리어 쪽도 오를 거고 그렇죠? 엄청나게 막 가구 쪽, 뭐 전자 제품도 많이 오르겠죠. 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어쨌든 어제 파랑색과 추려졌죠. 그렇죠. 네 파랑색과 분이. 빨간색 어째 둘 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어제 나온 거거든요. 어제 나왔는데 결정이 됐습니다. 요 분과 요 분과 그리고 여분 아니죠. 예, 죄송해요. 네. 이분이죠. 얼굴이 저희도 비슷비슷하셔서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정리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두 명을 또 걸러내겠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명이 이제 걸러질 29일에 건데. 걸러질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 진행하겠다. 뭐 용적률을 또 올리겠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대선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어떤 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투입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부동산 관련해서도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이야기도 안 해주시나요?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 네. 그렇죠. 일단은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게 지금 제가 원래 지도를 네. 월요일 방송에는 지도를 넣었는데 지금 뺐거든요.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뭐 여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이상해서 이걸 뺐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면 세종시로 지금 약간의 그 예상 도안이 나왔어요. 예상 도안이 나오면 이 금강, 세종시 옆으로 해서 금강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합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옆으로 약간 우리 한강 옆에 좀 국회의사당과 뭔가 좀 흐르는 물줄기에 따라서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그 지역별로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맥 보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네. 의미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금강 옆으로 풍수지리 해서 쪽으로. 국회의사당과 네. 대통령 집무실을 좀 옮긴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공무원들 갑자기 딱 우르르 가겠죠. 또 그러면 또 이제 집 막 주택 공급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쪽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타지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겠죠. 지금 경기도에서 수도권 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고. 네, 뭐 시간 다음 없으니까.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 공략에서 조기 대선에서 본격화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규제의 완화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임대차 3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대선 공약에서 지금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핵심 논쟁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그러면 네. 오늘 공약주는 네. 좀 이 여야당 상관없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좀 장기적으로 무거운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 대선이 됐는데 약간 그 있죠. 산타가 떴는데 산타가 나와 등장했는데 산타가 선물 안 주고 갔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산타가 그냥 마시라고 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말 안 한다? 뭐야? 반발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스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물론 이전 역대 대통령들보다 적은 규모의 약간 그런 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많이 공급하고 뿌려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저점에서 생각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얼른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2주 전에 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2026년도에서 27년도부터 이제 뭐 매출 성장률이 좀 박차고 나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건설 수요가 다시 또 증가하겠죠. 그리고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저평가받고 있어요. PBR이
지금 PBR 같은 경우는 0.4배 정도 됩니다. 너무 낮네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로만 가지고 왔냐면 시장 증시 분위기가 한 번도 안 좋아질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엄두를 좀 하고 있고요. 왜 떨어질 것 같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육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제가 짧으니까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나 방향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봅니다. 그래서 네. 좀 말씀을 좀 얼른 드려보고요. 오늘의 주인공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또 같고요. 건설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필수적으로 좀 따라오는 뭐 보일러 아니면 뭐 또 뭐가 그쵸. 있을까요? 그런데 인테리어. 일단은 건설로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가구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들어갑니다. 예, 인테리어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주도 가잖아요. 가구주, 가구, 건설주, 가구. 그러니까 이 종목 필수적으로 좀 포함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정치 공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 후보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공약도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 방향이 잡혀지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 구체적인 입장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안전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누가 되든 좀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공략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인물 관련으로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실적과 차트를 보면서 좀 안전하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공략주를 오늘 가지고 와주셨고요. 또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만큼 크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좀 차트 좀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받아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안정적인 포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시장 분위기 한 번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시황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공략주, 오늘 공략한 종목의 자세한 내용 분석 어디요? 교육 영상 이렇게 남겨드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고요. 종목 차트 교육을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진행해드리는데 차트를 알고 대응하시는 분과 모르고 대응하시는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료로 일단은 교육 한번 받아보시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공약이 업데이트되고 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꼭 저희 팍스통신망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원펀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슈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더 나눠봐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와 함께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단 QR코드 기본 카메라 찍고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시장 일정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공약에 관한 이야기들, 공약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또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차트에 대한 공부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점심시간에도 든든하게 수익을 내 계좌를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한 공약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